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부천시 상동시장에서는 500m 긴 골목길을 따라 160여 개 점포가 성업 중입니다. 고객의 편리함을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인 상동시장. 구경해 보시죠. 기다란 기계를 따라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는 까만 김이 차례로 나옵니다. 전남 신안에서 해남까지 국내 청정 해역에 질 좋은 원초를 엄선해 따스한 햇볕과 해풍에 건조한 후 먹기 좋게 구워내는데요.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 2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맛 마중김. 한번 맛보면 단골이 될 수밖에 없는 상동시장의 대표 점포입니다. 네, 저희 맛 마중김은 제가 엄선된 원초를 확보하여 1년 내 변함없는 꾸준한 맛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중김은 앞으로 끝까지 이 생각을 저버리지 않고요. 좋은 김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보는 순간 군침이 절로 도는 맛집도 가득합니다. 먼저 임실 왕족발 순대는 12시간 우려낸 사골 육수에 순대와 고기를 넣고 파를 가득 올려 보글보글 끓여낸 순댓국으로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유혹하고요. 깨끗한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낸 닭고기와 매콤달콤 수제 양념의 환상조화, 꾹꼬닥 닭강정은 식었을 때도 그 맛이 일품입니다. 닭강정 맛을 보시려고 그러면 뜨거운 것보다 식어야 더 바삭거리고 맛있습니다. 손님들께서 진짜로 맛있는 닭강정을 드시고 싶다면 저희 상동시장 꼬꼬닥 치킨으로 오세요. 상동시장 500m 골목길을 따라 162개 점포가 성업 중인데요. 인근의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가 고루 포진해 있어 매일 오후면 북적북적 시장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특히 최근엔 고객지원센터를 마련해 북카페와 셀프 쿠킹존 등 고객을 위한 공간도 조성했고요. 무거운 장바구니는 집까지 직접 배달해주는 배송 서비스도 시작해 주부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상동시장은 여러 가지 점포가 있으므로 먹거리가 풍부합니다. 최근에는 고객지원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배송 사업과 쿠킹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드리며 우리 상동시장 많이 애용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고객이 편리한 시장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인 상동시장. 좋은 먹거리에서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맛집까지 상동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오산시의회가 220일의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총 35건의 안건 가운데 오산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9건과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관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2건이 의결됐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중 오산시 의회위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보류됐으며 오산시 창의인재 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과 2017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정관변경 내용이 미흡해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됐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경기도 복합안전체험관과 음악도서관 건립 동의안 등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돌기도 했는데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가결됐습니다. 손정환 의장은 이에 대해 가결된 동의안은 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이해와 개인의 견해를 접어두고 오직 오산시의 미래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결과에 역사적 책임을 함께하겠다는 의지라면서 집행부는 동의안의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평창에서는 제2회 평창문화원 문화동아리 작품 발표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년간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였는데요. 다양한 악기 연주부터 작품 전시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평창의 모습, 강소라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6일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제2회 평창문화원 문화동아리 작품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평창문화원은 다양한 문화 강좌를 개설해 군민들의 실력과 재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작품 발표회를 통해 1년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총 한 20개 과정에 30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1년 동안 연습했던 과정들을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한번 뽐내보고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올해 작품 발표회는 다양한 공연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용평면 주민들의 신앙송을 시작으로 경기민요, 평창아라리, 사물놀이 등 우리 고유의 음악이 축제 분위기를 한층 흥겹게 만들었습니다. 또 평창문화원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도 이어졌는데요. 잔잔한 가곡부터 율동을 겸비한 동요까지 여러 가지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문화원에서 만들어주셔서 우리 김진석 선생님 그 지도 아래 저희들 여성 초합 밴드를 이렇게 결성을 해서 지금 4년차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사에 열리고 있는 축제 마당에 나가 저희가 평창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랬는데 오늘 또 이렇게 다 같이 문화원 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런 좋은 자리에 만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평창문화원에서는 문화학교 안에 총 20개의 과정, 30개 반을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이날 공연을 선보인 합창단과 풍물교실 등뿐만 아니라 한문 서예, 도자기, 사군자 강좌도 큰 인기인데요. 수강생들의 작품은 지난 노산문화제 때 한 차례 전시된 바 있고 작품 발표회에서는 배너와 도록으로 이를 대체했습니다. 한편 축제장 한켠에는 다도 강좌 수강생들이 준비한 차와 간식이 준비돼 있었는데요. 정성스레 우린 차를 대접하면서 다도가 주는 정서적 안정과 매력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도에는 예절도 들어가 있고요. 또 마시고 나면 편안해지는 그런 모든 게 있어가지고 항상 저는 그 매력에 빠져서 집에서도 만들어서 지인한테도 주고 이래서 마음이 참 부자 같은 기분이 들어요. 평창문화원은 문화강좌의 과목과 수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필요한 수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관령까지도 진부면, 용평면, 골고루 이제 문화학교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더 확장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또 내년부터는 이런 농학도 전체 팀을 크게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학교 수강생들은 이번 발표회를 통해 자신들의 실력을 점검하고 1년 동안 수고한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평창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평창문화원 문화동아리의 목표는 문화 강좌를 통해 배운 것을 군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평창의 문화를 더욱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데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군민들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격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전국의 400여 명의 경영혁신 기업인들이 평창에 모였습니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평창 알펜시아에서 1박 2일간 2016 굿모닝 CEO 평창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역별로 순회 개최되는 굿모닝 CEO 포럼은 올해 강원도 차례가 아니었지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기업인들의 관심과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 평창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회원 기업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경영 정보를 교류했습니다. 평창군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섭니다. 평창군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뿐 아니라
지난 7월 계도 기간에 종료된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8개 읍면과 불법행위 주요 적발지 5개소를 중심으로 위반 기준과 사례를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구역 앞뒤와 진입로에 주차하는 행위 등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적발 시 행정지도 없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게 되므로 주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는 주차구역 외에도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주민의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횡성군엔 작은 숲에서 꿈과 배움의 열정을 키워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명상숲과 유아숲 체험 등 친환경 교육 환경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수백초등학교인데요. 자연과 교감하며 바른 인성을 키워가는 수백초등학교 이야기를 김하영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횡성군 공근면에 위치한 수백초등학교. 전교생 55명의 작은 학교이지만 누구보다 큰 꿈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있는 꿈의 배움터인데요. 숲에서 꿈을 키우고 인성이 자라는 수백초등학교의 특별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희 학교는 푸른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꿈을 키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꿈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수백초등학교. 지난해 6월 자연 속 신개념 교육 공간인 명상숲을 조성해 명실상부 최고의 녹색 배움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명상숲에는 교육적 효과가 높은 교목과 관목류 등 770여 본을 식재하고 황토 포장, 디딤돌 포장, 그네의자 등을 설치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친환경 생태 학습과 자연 체험이 가능해졌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있을 땐 지루하던데 바깥에 나와서 뛰어노니까 매우 좋았어요. 서울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 학교에만 있는 명상의 숲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도 있고 쉼터도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수백초등학교 숲체험 교육은 2012년 병설 유치원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연의 가치와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 인근 야산에 숲속 놀이터를 만들어 아이들이 행복한 숲 유치원을 선보였는데요. 이처럼 숲과 함께하는 신개념 교육 방식을 선택한 수백초등학교는 자연 중심 교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얼마 전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부지 내에 솔바람 교실, 숲속 둥지, 통나무 오두막을 비롯해 터널 놀이대, 거미줄 놀이대, 움집 놀이대 등을 설치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했는데요. 유아숲 체험장은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숲속 놀이터 재밌어요. 나무 연기가 좋아요. 우리 학교의 그 기본 그 교육 취지하고 맞게 그 명상의 숲을 먼저 하고 났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아이들이 그 명상의 숲에서 뛰어놀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좀 연결해서 유아숲 체험장도 같이 만들면은 아이들이 명상의 숲으로 또 유아숲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정말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어린이로 자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새롭게 조성된 유아숲 체험장은 기존의 명상숲과 연계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횡성군은 수백초등학교의 숲체험 교육이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숲 해설사와 유아숲 지도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담장을 허무는 대신 꽃과 나무가 자라고 물고기가 헤엄치는 꿈동산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꿈과 이상을 심어주고 있는 수백초등학교. 숲속을 뛰어노는 동안 아이들의 꿈과 행복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수백초등학교 꿈동산으로 놀러오세요. 수백초등학교 명상숲은 지난해 10월 산림청이 주관한 2015 명상숲 우수 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자연의 가치와 소중함을 가르치는 수백초등학교의 특별한 숲체험이 새로운 교육 환경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STV 김하영입니다. 횡성군청에서는 수도권 기업의 횡성군 이전 협약을 체결하는 투자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맹성규 강원도 경제부지사, 한규호 횡성군수를 비롯해 수도권 이전 기업 대표가 참석한 이번 협약식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투자 유치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와 횡성군이 긴밀한 협력하에 전략적으로 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주식회사 로제트, 주식회사 대한중기계 등 5개 기업은 앞으로 총 265억 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생산라인 구축과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55명의 지역 인력을 신규 고용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전기자동차 이용 확산을 위해 공공급속 충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시는 학동 여수문화홀 옆과 돌산청사 보건소앞 주차장에 공공급속 충전기 설치를 마치고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 공급되고 있는 7종의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합니다. 시는 충전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 회원가입이 필요한 만큼 회원가입을 당부하면서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수시 해양공원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로 운영합니다. 시는 최근 해양공원에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해양공원 주변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노상 주차장은 시민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유료화 구간과 해양공원 내 낭만포차 사업자들이 월 7만 5천 원의 요금을 내는 구간, 그 외 사업자와 주변 거주자는 시간 선택제 요금을 적용하는 전용 주차 구간으로 나눠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수시에서 구항의 오염 퇴적물을 정화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내년 1월까지 구항의 오염도 조사를 마친 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정화 사업 실시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양관리공단은 실시 설계가 끝나는 대로 정화 사업에 곧바로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성공적으로 정화 사업이 완료되면 훼손된 해양 생태계 복원과 항내 수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여수시장이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정기총회에서 4대 회장에 선임됐습니다.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섬을 보유한 자치단체의 연대와 상생 협력을 통해 공공 번영을 추구하고 있는 광역행정협의체로 지난 2012년에 창립됐습니다. 주 시장은 회장 수락 인사말을 통해 섬 발전협의회 자치단체와의 연대 체계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섬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섬 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5회 전국 죽순요리 경연대회가 담양 종합체육관 야외 특설 무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 소비자들에게 담양의 대표 특산물인 죽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지원자들의 많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최종 본선 경연에서 일반부 10개 팀, 학생부 11개 팀, 어린이 메뉴 개발부 5개 팀이 참여해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회 결과 대상의 영예는 죽순 팬케이크, 죽순 스프와 블루베리 시럽을 출품한 윤희나 정온비 씨 팀에게 돌아갔으며 일반부 최우수상에는 죽순 돼지 안심 롤라드, 죽순 타르트, 라즈베리 소스를 곁들인 죽순 가지마리를 출품한 김한빈 씨가 차지했습니다. 담양군은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전남대학교 김영용 교수가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투자와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관행을 개선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담양군을 만들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사례에 대해 중점 강의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변화가 절실하다는 군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행태에 적극 개선을 모색하는 등 지방 규제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규제 개혁의 필요성, 정부와 전라남도의 규제 개혁 정책의 방향,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와 역할 등에 대해 집중 설명함으로써 지역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안동시가 운영하고 있는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에서 벼수확이 시행됐습니다. 고품질 쌀로 해외 시장을 공략합니다. 쌀 소비량 감소와 가격 하락 등 농가 소득 감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운영 중인 고품질 쌀 수출 생산 시범단지에서 적기 수확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동시는 종자 구입부터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최고 품질 쌀을 생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입맛에 맞는 고품질 쌀을 공급하고 해외 시장 수출을 확대해 쌀 소비 촉진과 재고량 감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안동시에서 2016 회장기 전국 유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우리나라 유도를 이끌어갈 유망주를 발굴했습니다. 2016 회장기 전국 유도대회 겸 2017년 1차 국가대표 선발전이 안동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2008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선수, 2016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안창림, 이승수 선수 등 유명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젊음과 패기 가득한 유도 경기를 통해 안동시는 우리나라 유도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며 수준 높은 스포츠 정신을 대내외에 널리 알렸습니다. 해오름 동맹인 포항, 경주, 울산 지역이 모여 지역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유니버시티 포럼, 그 두 번째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10월 27일 포스텍에서 열린 제2회 유니버시티 포럼에는 포스텍과 한동대, 울산대, 울산과학기술원, 동국대, 위덕대 등과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항테크노파크, 그리고 포항시와 울산시, 경주시 등 산학 연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포럼은 포항 울산 고속도로 완전 개통과 해오름 동맹 출범을 계기로 세 도시의 대학과 관련 전문가, 기업들이 침체된 지역 경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는데요. 특히 지역의 우수한 혁신 역량을 활용해 중소 벤처기업의 비즈니스 사업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됐습니다. 또한 참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홍보, 창업과 기업 운영 멘토링, 투자 유치 상담 등의 시간도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포항시 의회 제233회 임시회가 10월 27일부터 이틀간 열렸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년 주요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추경 예산 심의를 위해 긴급 마련된 임시회였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제233회 임시회를 열고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 회계 270억 원, 특별 회계 10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8% 증가한 1조 5,630억 원 규모입니다. 시의회는 10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2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를 통해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국보 위로 김치, 식탁에서 빠질 수 없죠. 전남 광주에서는 제23회 광주 세계김치축제가 11월 18일에 개막합니다. 김치축제는 김치 종주도시 광주광역시에서 매년 열리는 대표적인 특산물 축제인데요. 전국 유일의 김치 테마파크인 광주김치타운에서 다양한 김치 체험과 이벤트, 요리 체험, 김치 장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합니다. 대통령상 영예가 주어지는 올해의 김치명인 경연대회와 세계 각국 28명의 셰프를 초청해 김치 응용 요리 대회도 개최되고요. 축제장에 와서 김치를 담궈가는 우리집 김장 담그기 체험도 가능합니다. 이번 광주 김치축제에서 김장을 하게 되면 시중가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김장이 가능하고 전국 각 가정으로 택배도 가능합니다. 광주 세계김치축제는 오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광주 김치타운에서 열립니다. 김치축제를 통해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김장 문화의 활성화와 광주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화를 도모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